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5일이지만 1월 14일분 리얼 서바이벌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41회차 시인입니다. 11시 14분 15 1일 2019년 1월 15일이 되기 전에 방송을 하고 싶었으나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4분 방송을 15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이제 벌써 40회를 넘어서 이제 41회가 됐고 조금만 있으면 50회가 될 텐데 참 짧게 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방송을 오래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이랑 어제랑 내일이랑 미세먼지 너무너무 심하다는데 저는 몇 군데 돌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모기나 기관지가 이런 거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네요. 오늘 목요일은 지금 오늘 월요일은 자 요일이 계속 틀린데 오늘 지금 논스는 여전합니다.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논스 파운데이션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썩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 친구는 이제 지금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은 나가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저기 여기서 일을 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분들은 평범과 다름없이 열심히 논스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 꽤 재밌게 보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보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자, 하루에 어떤 일이 생길지 평범한 하루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접점이 생길지 저는 아직도 막 너무나도 제가 경험해본 것보다 경험 안 해본 게 더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옛날이라고 해봤자 한 몇 개월 전에는 정신없이 너무너무 바빴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지 않은 건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만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방법으로 바꾼 것 같아요. 대신 스마트하게 바꿨지만 스스로에게 느끼는 그런 초조함이 있어서 속은 여전히 타들어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논숙자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논스에 살고 있는 지금 저희를 믿고 와주셔서 살고 계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이게 끊임없이 진행이 될 텐데 재밌는 거는 스마트하게 일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생각한 많은 가정들을 이분들을 놓고 이제 질문을 물어본다던가 이런저런 실험을 통해서 이 가정이 맞나 틀린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쑥스러워요 사실은요. 주쿠님 안녕하세요. 저희의 가정이 굉장히 많이 틀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배우면 됐지 배움이 전부잖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배우는 것이 결과로 이어지는데 결과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소한 실험을 하는 거는 좌충우돌을 하고 헛바퀴를 돌긴 돌지만 그래도 뭔가 방향을 저기 미지의 어딘 걸로 저희가 한 발자국씩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점이 참 신기합니다. 그런 정중앙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리고요 약간 다양해질까라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요즘에는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입주를 그래도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입주를 계속 지원을 해주세요. 신청을 해주시고
네, 여기서는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싶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외에 정말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논스가 이게 저희가 100% 채우는 건 진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빠르게 많이 차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논스 이제 코워킹 공간에 드디어 외국 친구들 레퍼리움 팀이 이제 2명이서 와서 이제 논스 코워킹 공간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제이콥이라고 이제 메타디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미국인이고 독일에 살다가 이제 아시아에 처음으로 왔고, 며칠 전에 그 아시아에 첫 번째로 와본 곳이 한국인데, 이제 그 친구가 와서 그 친구도 이제 저희랑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요. 논스는 얼마나 더 다양해질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 몇 개월 있으면 지금 모습보다는 더 다양해질 것 같은데, 이 다양한 뭐 외국인이어서 더 다양하고 내국인이어서 덜 다양한 건 아니지만,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콜 리빙에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또 낯가림이 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 낯가림이 없는 문화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들과 함께 융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하게 속이 타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하게 된 걱정 중에서 하나가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과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의 얘기 있잖아요. 그 스프를 이렇게 먹는데 아빠곰 스프는 너무 뜨겁고 엄마곰 스프는 너무 차고 애기곰 스프가 딱 적당했다고 하는데, 간혹 저희가 너무 빠른가? 아니면 너무 느린가에 대해서 테크 전반이나 저희가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 쪽과 공유경제 종사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 한 명이랑 그 친구가 이제 피칭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그 친구랑 공유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참 요즘 트렌드가 어쨌든 크립토라는 단어가 달려있으면 참 펀드레이징 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크립토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펀드레이징 하기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원래는 이제 그냥 에어비앤비, 탈중앙화 에어비앤비 프로젝트를 하다가 거기에서 암호화폐를 쓰는 엔터프라이즈 에어비앤비 프로젝트로 했다가 아예 암호화폐를 빼고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에어비앤비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기 본인이 엔터프라이즈 에어비앤비로 포지셔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콜리빙 플레이어들은 되게 많아요. 저희는 콜리빙 같은 경우 저희는 월세를 받고 있지만 거기서 아예 사람들한테 뭐 구독을 유도한다던가 월 정액을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4개 도시면 4개 도시, 5개 도시면 5개 도시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출장이 잦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참 이게 처음에는 나는 막 여기에서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라이프 쉐어링이라고 나는 이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 포지셔닝 잘했는지 잘 안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이게 스스로 저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시도를 했을 때는 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시장에 아직 플레이어들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진짜 뭐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스타트업은 약간 시한폭탄이랑 비슷하다고. 뭔가 아이디어의 신선도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것을 구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실행 안 시키면 누군가는 실행시킨다.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는 중요하지 않고 실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친구랑 이제 MOOC 마스 그 대규모로 이제 온라인에서 코스를 발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이제 거기서도 하는 말이 이탈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 되게 커질 거다,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미래 학교를 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대규모 오픈 온라인 코스잖아요. 근데 이것도 꽤나 허상이 있는가 봐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각종 벤처 캐피탈한테 많은 돈을 받았던 목들이 의외로 이 코스를 많이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뭔가 허상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걸 이 수치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대규모로 사람들한테 오픈 되게 제공한다는 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좋지만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1대1 가해가 왜 대세냐라고 했을 때 뭔가 사람만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진짜 이 시장을 그냥 그러니까 묵시장이나 아니면 뭐 테크 시장을 봤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좀 들춰보면 참 제가 몰랐다던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가정들이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커뮤니티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앤서니라고 미국의 더 샘블리지라는 곳에서 일하는 친구가 와서, 이 친구가 거기가 코워킹 공간이어서 뉴욕에 있는 코워킹 공간이고, 뉴욕은 뉴요크 이외에도 코워킹 공간이 정말 많이 뜨고 있다고 말을 했고, 이 친구는 부동산 금융 쪽에서 있다가 아예 이제 금융 쪽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에 대해서 느끼고, 그거를 월스트리트에서 특별히 그걸 느끼고 때려치우고 이제 넘어온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보안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비즈니스 세일즈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 친구가 이제 논술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너네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건데, 당시에 저희의 막 사기가 엄청 높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미국에서는 커뮤니티가 뜬다, 커뮤니티가 펀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항상 그러듯이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 아니잖아, 여기는 한국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제 스스로 머리에서 두뇌가 약간 저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폐쇄적일 수도 있고, 옛날에 제가 뭐 이걸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얘기를 듣고는 이게 왜 안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거 제가 역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는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니즈가 다른 건가? 아니면 이게 전 세계의 메가 트렌드인가? 근데 우리가 너무 빠른 건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딱 시간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아마도 그건 힘들 거니까 느린 거는 진짜 안 좋고, 빠르지만 생존할 수 있도록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텐더민트님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부터 항상 궁금했던 건데, 텐더민트님 혹시 코스모스에 투자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텐더민트 엔진 자체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은 아까 뉴스에서 있는 친구 한 명이 이제 되게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실연을 당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그러니까 평범함을 추구하거나 좀 더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또 동시에 이게 굉장한 마찰의 원인이 되는 거를
지금 약간 저도 경험을 했고 남들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어서 좀 놀라기는 합니다. 네, 이도님께서 방향에 맞고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는데 뭔가는 있겠죠? 근데 그게 좋은 결과라고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뭐 저희가 운도 따라준다면 될 수 있겠죠. 네, 텐더민트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이유는 네, 호기심이 풀려서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전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이 친구랑 막 얘기를 하면서 눈새 들어와서 저도 그러지만 제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도 창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의견들도 진짜 많이 깨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일단은 더욱 내 자신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뭐 문화 충격과 역문화 충격을 통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냥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으나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내 자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용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좀 본인이 용기가 없이 약간 나 괜찮은 척, 나 센 척, 나 잘난 척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위축감이나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상을 제로섬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먹고 먹히는 세상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물어 뜯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논스 사실 저희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논스에 살면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남들의 뭐 시기나 질투나 혹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정치나 그런 것이 없다라고도 말을 못하겠고 분명히 있고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런 마찰이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제로섬으로 보고 자기가 누구를 누르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되게 슬픈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해지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좀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아마도 저를 결정적으로 바뀐 거는 2015년 겨울, 2016년 초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 글을 읽었고 저는 이 말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게 정말로 미래에 우리가 가는 거고 또 그때 가장 컸던 것 중에서 하나가 막 그런 거였어요. 2015년도 기준으로 뭐 페북이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아느냐, 유튜브가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아느냐, 아이팟이 생긴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느냐, 그게 우리 삶에 언제 들어왔느냐.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그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채 안 되는데 향후 10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당신이 장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래는 되게 불확실한데 나는 뭔가 미래가 확실할 것처럼 살고 있구나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발을 내딛었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서 내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뭐 15년 이후에는 많은 직업들이 네, 앤디케이트님 끊임없는 성찰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생각나는 거 주절주절 하는 거죠 뭐.
15년 이후에는 AI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장에서 40%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40 중반 50이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때 반 정도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직장을 못 찾고 갈팡질팡 하는 거를 상상을 하기가 싫었고 그렇게 해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말한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사회를 통해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물론 이분들이 옳고 그름에 떠나서 약간 이런 분들과 같이 있는데 정말 다르고 이런 점에서 정말로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오늘 들어서 유독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에서 15년, 20년 있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본인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10년에서 20년 이후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싶어서 열심히 이렇게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일을 하고 있고 저희의 스토리를 적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실현한 친구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안타까웠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른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서 잘 사는 것, 그것도 가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인생을 한번 사는 건데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약간 평생 직장이라고 내가 약속을 받았겠죠? 어렸을 때 부모님도 뭐 이렇게 하면 평생 직장이다, 아니면 평생 직장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장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평생 직장을 갈망하면서 사는 거가 좋은가? 아니면 남들 정도는 내가 살아야 하나? 그게 이런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앤서니라고 그 뉴욕에서 온 그 친구도 어쨌든 자기는 금융권에서 있다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좋은 삶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거를 때려치우고 분명히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가던 친구인데 논스에 왔을 때 되게 까무잡잡하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의도에 가서 자기 이모랑 식사를 했는데 이모한테 그냥 탈탈 처음부터 끝까지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까무잡잡하니? 너 왜 그렇게 베트남 사람인 거 아니?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죽겠다. 왜 그렇게 좋은 일 때려치우고 나왔니? 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니? 넌 정신이 있니 없니? 그 친구가 능력이 없어서 때려치우고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이 가치가 없다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친구는 미국인이에요. 그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선, 아까도 말했듯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라고 했는데 뭔가 그 일제시대를 겪고 오신 저희 할머니가 저보고 끊임없이 막 할머니 무릎 안 좋으신데 그 상자 줍고 다니시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절약해야지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뭔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구나, 어렸을 때 했던 우리 경험들이 우리를 전혀 바꾸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 평범함을 추구하시는 분들과 부대끼면서 많은 마찰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친구
왜 논스에 끌리는가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은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거 별로 좋다고 말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것, 소신을 가지고 이것이 맞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좋아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거, 그런 거 당당하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사는 것, 그게 논스가 추구하는 바고 이제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그런 점에서는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걸 보고 계시는 아니면 볼 기회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뭔가 본인은 평범함을 좀 더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옆에 계신 분이 좀 특이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어마어마한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게 도전이라면 저희가 옆에서 그런 거를 응원을 해줬으면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친구가 생각하는 겪었던 그런 마찰이나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최소한 이게 하나는 남 얘기 같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왜 이 친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온 방식이 계속 그렇게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설마 그게 지속된다 하더라도 미래 자식들마저 그렇게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좀 아파왔습니다. 네. 그냥 마무리를 지으면서는 그냥 가장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은 제 유산 몇십 년 이후에 논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하시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이거인 것 같은데요. 그거면서 저희 논숙자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이고 5년이고 10년 이후에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 이 점이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원칙에서 시작을 하고 저희가 믿는 사실들에서 시작을 하고 한 발자국씩 전진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좀 더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설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이런 희망을, 작디 작은 희망을 해봅니다. 어쨌든 1월 14일 분 41일차 쇼는 이렇게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2시 37분에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는 대한민국 논스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모리스님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서 일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방송 시인이었습니다. 서모리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